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자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현금 지급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청년층 취업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올해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종이계약서를 없애고 전자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업계 일부에선 중개사들의 소득이 노출되는 등 부담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중개보수 등 거래 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중개사협회도 전자계약 활성화에 협조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에 반대해왔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전국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한다던 국토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울과 경기, 6개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정보를 입력해 계약서를 대신하는 겁니다. 인감도장 대신 터치스크린에 서명만 하면 거래가 완료돼 정보가 전산화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어제 오후 서울 관악구 협회회관에서 제439차 이사회 긴급 부의 안건으로 협회와 국토교통부 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 중개사협회의 콜센터 설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부가 중개사협회에 보급, 중개보수 등 거래 정보를 법률에 근거 없이 타기관 제공 금지 등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중개사협회 이사회에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의결된 사항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 일부에선 전자계약으로 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공인중개사의 소득이 노출되는 등 부담을 느껴 전자계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또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중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중개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전국 공인중개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전자계약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전산화되는 만큼 고객의 경우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번거롭게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힘을 모은 만큼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증시가 정체하고 채권 운용 수익이 줄어들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한 지금도 증권사들의 현금 지급 등 제살 깎아먹기식 마케팅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넘어서며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도 밝아지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현금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1,000만 원 이상 주식 순입고 후 100만 원 이상 주식 매매를 한 투자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5월부터 약 2달간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모바일 증권 남으로 대체 입고한 투자자에 조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현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서도 증권사들은 앞다퉈 현금 혜택을 건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타사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500만 원 이상 입고하면 금액별로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한국투자증권도 타사에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입고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현금 지급, 수수료 면제 등 제설깎기식 경쟁을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포화 상태인 개인 고객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 호황으로 신규 투자자가 늘어도 1,000만 원 이하 주식 거래로는 가시적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타사에서 고액 투자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마케팅을 택하는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증권업계의 마케팅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재산상 이익 제공이란 고객 등의 물품이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케팅은 각사의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당국이나 협회에서 문제를 인식해도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사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 취업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빈약한 노인복지제도, 사상 최악으로 얼어붙은 청년 구직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청년층은 일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처지고 늘어나는 고령층의 일자리 질 역시 문제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 2분기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앞질렀습니다. 올 2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24만여 명.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03만여 명.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 취업자보다 21만여 명이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취업자와 청년층 취업자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 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려하면서 실업자 증가세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4%, 6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들에게는 고용 불안 속 취업난이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빈약한 노인복지 제도 역시 문제입니다. 고령층은 제대로 된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등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20대 고용률도 떨어지고 고령자 쪽은 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또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향후에도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령자 취업자가 이제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층 일자리의 질 역시 여전한 과제입니다. 실제 60세 이상 근로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31.8%로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정책과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 주무부처 수장 임명 역시 오리무중인 상황. 구체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2%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올해 사실상 제로 성장이 예상된 건데요. 문제는 신시장 개척 등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성장 동력을 되살릴 뚜렷한 타겟책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보험연구원은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보험산업 수입 보험료 증가율이 지난해 3.5%보다 1.3%포인트 떨어진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5.5% 성장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9% 늘어나고 손해보험사는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손보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손보사의 비중이 큰 자동차 보험 성장세 둔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00만 대를 넘어서 과거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일반화된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생활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실손과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3,2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신규 수요가 많지 않고 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가격을 낮춰도 수요는 변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료 총액만 그대로 떨어집니다. 생명보험은 올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돼 신규 가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보험 구매력 악화로 이어지고 보험사의 치명적인 장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성장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나 유료 투자 자문, 건강생활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일 뿐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등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300여 건 발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관련 자료 대부분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3시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견된 자료엔 국민연금 합병권에 대한 의결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방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자료 중 원본은 국정기록 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일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 복사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방산 비리 혐의를 포착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이는 전투기 등 항공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본사와 서울 중림동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원가 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카이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은행에 예치한 국내 외화 예금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636억 1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63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달러와 예금 잔액이 541억 9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53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이 515억 7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57억 3천만 달러 줄었고 개인 예금은 6억 달러 감소한 1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다소 상승하자 수출입 기업들이 현물환 매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남녀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CJ제일제당에 왕좌를 내줬던 삼성전자는 1년 만에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2,571명을 대상으로 100대 기업 고용 브랜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7.7%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CJ제일제당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13%로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이 11.5%, 대한항공이 10.4% 등 순이었습니다.
한국시티은행 노조는 영업점 폐쇄 규모를 애초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기로 한 사측과의 합의를 수용키로 했습니다. 시티은행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최근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약 72.9%인 1,56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소비자 상대 점포 126개 중 101개를 없애는 구상을 추진했으나 노조가 이에 반발해 쟁의 행위를 벌였고 최근 협상에서 폐쇄 대상 점포를 90개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2.7% 인상과 단체 성과급 76%, 특별경력금 150% 지급, 계약직 347명 정규직 전환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 주식 자산의 가치가 올해 7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상장 주식 가치는 연초보다 4조 2천여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상장 주식 자산도 1조 6천여억 원 늘어나는 등 이 회장 일가 자산이 올 들어 7조 2천여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오전 경주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주 스위트 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에 이어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가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0종 넘게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해당 차종의 국내 판매 대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것과 관련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 봉사 15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죄하는 자리에 서서 죄송하다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현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과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 건축,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골고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누구나 쉽게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구글과 함께하는 반짝 박물관은 구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입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문화유산과 예술작품들을 360도 영상으로 실제 가본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3D 공간으로 나타나는 예술작품 위에 컨트롤러로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느낌이요? 좀 무서웠어요. 더 해보고 싶어요. 최근엔 VR 체험방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VR방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직접 VR 체험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직원이 먼저 수많은 종류의 게임을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VR 기기 착용법과 컨트롤러 작동법을 안내받습니다. 대부분 많이 해보신 분들보다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VR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접해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고소공포증 체험과 좀비 죽이기, 스키 등 스포츠, 요리하기 등 쉽고 간단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VR방으로 들어가 일명 VR 고글이라 불리는 HMD를 머리에 착용하기만 하면 눈앞에 실감나는 가상현실이 펼쳐집니다. 고개를 양옆으로 움직이면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양손에 잡고 있는 컨트롤러로 총을 쏘거나 폴대를 잡고 스키를 타거나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총을 쏘는 슈팅 게임의 경우 앞만 보고 즐기는 일반 게임과 달리 양옆과 후방 등 사방에서 적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마치 실제 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듯한 몰입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게임을 즐기는 멀티플레이 게임뿐 아니라
혼자서 싱글 게임을 즐기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어른 아이서부터 아니면은 40대까지 많이 찾아오시는데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요. 아니면 연인 단위, 친구 단위로도 많이 오고 최근에는 대학교 동아리로 직장인분들 회식 자리로도 많이 찾아오고. 스포츠 게임이나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임의 경우 어지러움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직원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게임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VR방의 이용 가격은 1시간당 10,000원을 훌쩍 넘는 곳이 많아 자주 방문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VR 체험 공간은 더욱더 다양하게 늘어나 가상현실 세계가 우리의 일상과 더 밀접해질 전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상현실의 세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식을 줄 모릅니다. 오늘도 전국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밤이 돼도 후텁지근합니다. 이 낮의 열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소나기 형태로 지날 텐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중북부에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4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오면서 극심한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끔 소나기만 지날 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흐려져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로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영동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경북 동해안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남해상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